좋은 가구처럼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한결같이 자신을 사색적으로 때론 우아하게도 만들고 낭만적으로 만드는 제목은 모르지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 신비한 피아노 곡이 있습니다. 짐노패디라고 하는 아름다운 사막장 연주곡과 이 곡을 남겨준 아방가르드의 표상이라 할 수 있는 작곡가 에릭 사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짐노패디는 프랑스의 시인이었던 J.P. 콩타밀 라투르의 시 고예술품이라는 몇 줄에서 영감을 받아 총 3악장으로 작곡되어 있는데요. 각 악장마다 1악장 비통하게, 2악장 슬프게, 3악장 장중하게 라는 연주 지시가 있습니다. 바로크 시대 3박자로 된 느린 무용곡인 사라방드 특성을 따라 작곡된 짐노패디는 마치 왈츠와 유사하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느리고 간결한 멜로디로 신중하지만 부드럽게 연주되는 이 곡은 단순한 선율이 모두에게 안정감과 동시에 고독감을 준다는 것이 대단하지만 시대는 그를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단순하고 평이한, 때로는 난해하고 신비로운 표현들은 동시대 사람들로부터 전위적이고 생소한 음악으로 취급받았으며 아무도 그의 음악을 연주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느 평론가는 그를 음악에 빠져 정신이 나갔으며 신비주의를 쫓는 비의적이고 더러운 기생충이라고 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당시 19세기 중반에 유럽을 지배하고 있던 것은 독일 낭만주의 음악, 즉 전통적인 형식, 화려한 기교, 과도한 감정 표현, 장엄한 스케일이 특징이었지만 사티는 이러한 음악의 모든 거추장스러운 형식과 고정관념을 벗어던지고 가장 단순하고 무덤덤한 음악, 즉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편안한 음악을 작곡했는데요. 사티는 자유롭게 기존의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신만의 새로운 음악적 실험을 한 것입니다. 사티는 스스로를 짐노패디스트 라고 부르면서 그때까지 내려온 클래식 음악의 전통적인 틀을 과감하게 타파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근대로 오면서 그동안 외면당했던 그의 음악은 가구음악이라는 하나의 장르로 자리를 잡았으며 공간음악으로 발전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녹아지게 됩니다. 짐노패디는 작곡가의 의도대로 우리에게 가구와도 같은 편안함을 제공해주는 음악이 되었습니다. 여담이지만 짐노패디의 뜻은 고대 스파르타에서 나체의 청년들이 뜨거운 태양 아래 신전을 돌면서 춤을 추며 신을 찬양하는 종교 축제였다고 합니다. 저에게는 짐노패디가 야수파의 대표화가 앙리 마티스의 춤이 연상되는데요. 원초적이고 간결한 선과 색, 근대 사회와 문화 통념을 옷과 함께 벗어버린 앙리 마티스의 춤은 사티가 상상했던 짐노패디와도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마티스는 생전에 나는 균형 잡힌 순수하고 고요한 예술을 꿈꾼다. 걱정, 근심 없고 사업가도 예술가도 머리를 굴릴 필요가 없는 예술. 마음을 진정시키고 두뇌를 쉬게 하는 육체적 피곤함을 풀어주는 좋은 소파 같은 예술을 원한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면 사티의 삶은 어땠을까요? 프랑스의 바닷가 도시 옹플레르에서 태어난 에릭 사티는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고 조부모에게 맡겨지지만 곧 조부모도 사망하고 그는 기숙학교로 보내졌습니다. 어릴 적부터 근처 성당에서 음악을 배우면서 성장하게 되고 아버지가 재혼을 하자 파리로 건너가 같이 살게 되고 아마추어 피아니스트였던 새엄마로부터 본격적으로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독립을 하고 싶었던 그는 13살에 파리 음악원에 입학하였으나 학교의 체계적인 커리큘럼과 엄격한 분위기를 견디지 못해 결국 자퇴를 하고 반발심으로 바로 군대에 입대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조직 생활을 견디지 못하여서 일부러 찬바람을 맞아가며 스스로 병을 만드는 등 결국 제대를 합니다. 19세기가 끝나갈 무렵 낭만주의가 끝을 향하던 파리는 가벼운 카바레 음악이 유행했습니다. 간단한 선술집이나 카페, 레스토랑을 뜻하는 카바레는 당대의 지식인, 젊은 예술가, 자칭 보헤미안들이 모여 음악을 연주하고 시를 낭송하는 사적인 문화 공간이었습니다. 괴짜, 바낭아, 중태라는 꼬리표 때문에 환영받지 못한 사티는 먹고 살기 위하여 몽마르트의 카바레, 르샤노아, 검은 고양이에서 피아노를 치면서 근근히 살아가게 됩니다. 그의 대인기피증과 엉뚱하고 괴팍한 기질로 인해 친구들이 별로 없었고
그의 뮤즈이자 유일하게 사랑했던 여인인 수잔 발라돈과의 결별 이후 27년 동안 사람들을 피해 파리 교회의 낡은 건물 꼭대기 방에 혼자 살았다고 하는데요. 평생 한 여자 수잔만을 사랑한 사티는 알코올 중독으로 59세의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살아 생전에 그의 집에 가본 사람은 거의 없었으며 에릭이 죽은 후 그의 방에서는 검은색 벨벳 정장과 80여 장의 똑같은 손수건, 한 장의 사진, 그리고 27년 동안 수잔에게 붙이지 못한 편지 한 묶음이 있었고 벽에는 두 점의 그림이 붙어 있었는데 수잔이 그린 사티와 사티가 그린 수잔이 나란히 그의 방을 지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수잔 발라동은 인상주의 거장 화가들의 작품 속에 빠지지 않는 중요한 여성입니다. 나중에 따로 소개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평생 냉대와 멸시를 받으며 외롭게 살다가 세상을 떠난 에릭 사티. 과연 그는 혁신을 시도한 위대한 작곡가였을까요? 아니면 전통을 무시한 시대의 아웃사이더였을까요? 규율, 형식, 전통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편안한 음악을 추구하여 후세에 전달한 사티이지만 그의 삶은 결코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느 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너무 늙은 세상에 너무 젊어서 왔다.